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일단 힘들지 않으세요? 쏟아지는 뉴스 이렇게 그러니까 모아 정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따라가기 힘들고요. 저 요즘 벅찹니다, 진짜. 게다가 요새는 레거시 미디어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제 그 강혜경 씨라고 하는 김영선 이제 의원의 전 의원의 이제 비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 갈수록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따라가려니까 진짜. 이게 보통 보도들이 되게 퍼즐 조각조각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걸 하나씩 하나 보다 보니까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나름 뭐 짜맞출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진짜 지금 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도 이슈 팔로잉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분이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된다. 최초 의도를 맞추셨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핫한 인물은 두 명이잖아요. 명태균과 김대남. 그렇죠. 네. 요 얘기를 오늘 한번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 정리할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막 어지러울 경우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 시원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들어가다 보면 좀 줄기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명태균 씨 건부터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을 맺게 됐는가. 그 최초의 계기가 어떻게 되는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약간씩.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초반의 보도 양상은 김영선 전 의원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도와주고 서포팅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공을 세우고 지역에서 어쨌든 좀 명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를 좀 그때는 아직 이제 대통령이 선거 전이었으니까요.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연을 맺게 되었고 그때 이제 여론조사 내부용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됐다. 이게 통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주도권이 과연 김영선 전 의원한테 있었던 건가? 이게 좀 물음표가 띄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 명태균 씨 본인도 김영선 전 의원을 그러니까 전 의원이 자신을 중용한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 따라다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런 워딩을 썼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한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최초 보도와 달리 명태균 씨가 직접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를 해준 게 맞나? 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직거래를 한 건 아닌가? 이런 물음표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선별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크로스 체크는 안 됐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지역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가지고 확실히 성과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할 만한 성과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왔다는 건 지금 거의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물꼬를 김영선 전 의원이 띄워줬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이후로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쭉 해왔던 거는 사실상 명태균 씨였다죠.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교집합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익명으로 이야기한 것까지 다 모아보면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와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로 무언가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보면 이름을 알만한 정치인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게 김영선 전 의원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에서? 완벽하게 확인을 한 게 아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명태균 씨가 중앙 무대에 이제 얼굴 혹은 뭐 이름을 이제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게 된 것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어떤 그 본인 말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되었고 당대표라고 하는 직함을 좀 활용해 보라고 했더니 여론조사가 확 올라가서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영선이라고 하는 물론 중앙무대에선 상대적으로 지금 엄청 뜨거운 정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래도 당 대표까지 이렇게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했던 분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는 그 이후에 시기적으로 보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제 지금 그 당시는 이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산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함성득 교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전반적으로 두루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아마 한 사람의만의 소개는 아니고 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제 이름을 알만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보다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뭐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거물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있는 정치인이라고 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는 있지만 그게 좀 지역에서만 활동을 좀 주로 하셨고 뭐 중앙에서 그게 크게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 대단히 한 거라고 보기 어려울 텐데 다만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일즈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김영선 전 의원 통해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걸 발판 삼아 가지고 여기저기 세일즈를 한 거다.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그 미래한국 연구소 혹은 그 이전에 뭐 좋은 날 리서치도 그렇고 정치 자금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여론조사도 의원실로부터 받았고 실제로 선거에 뛰려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경남권 그 창원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명태균 씨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 허장성세가 허풍이 심한 사람이라 자기는 거리를 뒀다고 하곤 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 기반에 있는 사람들은 명태균 씨 이름 정도는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정도의 사람인가 뭔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선시켰다라는 게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수월하게 뚫어낸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최초로 연을 맺게 된 게 찾아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밀면서 그죠? 대선 출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들고 온 여론조사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합니다. 이 사람은 샤프합니다. 이 사람 조사 확실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보증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김영선 전 의원급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상황을 볼 때 그 정도로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뭐 그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인이 확실히 좀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정치에 처음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입당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과연 김영선 전 의원 정도의 보증 정도로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신뢰를 했겠느냐. 물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그때 이제 보고됐던 거를 보게 되면은 뭐 꽤 윤석열 당시 뭐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좀 구미에 당길 수는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이 얘기로 많이 나오는 거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처음 제기를 했을 때 그때 뭔가 맞나 긴가민가 한데 이게 좀 믿을만한 건가라고 했을 때 공표용 여론조사가 그 이후 다른 경우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체로 결이 비슷하더라. 그럼 사전에 보고받았던 요하고 좀 뭔가 비슷한 그럼 요게 조금 더 신뢰를 할 만한 이 데이터가 있는 거구나 싶은 뭔가 사후적인 확신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명태균 씨가 함께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얘기는 어떤 그 추정이 성립이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균 씨의 관계가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보좌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여론조사로 국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전폭적으로 신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신뢰의 근거가 뭐냐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나 위상이 상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라는 한 인물의 공천에
매달릴 정도로 그러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은 그렇게 중대한 인물이었느냐. 거기에 올인할 정도로 이 의문점이 추가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은 원오브 댐 이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당시 명태균 씨의 위상이 그랬다면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후 행적을 해석해 들어가는 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보증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취재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섣부르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명태균 씨를 알거나 명태균 씨가 자기가 가깝게 지낸다고 주장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가능한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그 지금 뭐 보도를 다 이제 그 조각조각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과 걸쳐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 어필을 꼭 김영선 창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돋움의 어떤 계기였을 수는 있어도 그 그렇죠. 이후에 어떤 자력으로서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22년에 당선 이후에 또 명태균 씨가 가졌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선 과정을 통해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와는 또 거리가 또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온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대선에서의 한 그룹들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또 명 씨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뉴스토마토가 아침에 쓴 이제 국장 칼럼을 보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이제 명태균 씨 그림자가 엿보인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말고 그 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광역단체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윤한홍이라고 하는 윤핵관 빅3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과도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한홍. 예, 그러니까 그 서로가 생각하는 밀던 후보가 달랐고 결과적으로 윤한홍 픽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윤한홍 의원은 핵심적인 윤핵관 의원 아닙니까? 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아니, 뽑히지 않은. 그 시점에서. 네네네네. 아마 요 시기부터 밀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점에서 근데 핵심적인 윤핵관으로 꼽혔던 윤한홍 의원이 밀렸다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 씨의 위상과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로 보니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대선이 지나고 나서 더 이제 그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요거 체크하고 두 번째 쉼표 찍고 다음 칠불사로 향한 칠불사를 향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등을 돌렸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뭘까요? 이게 김영선 의원 공천 이 문제 때문일까요?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나온 게 이제 결국 김영선 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게 김영선 전 의원이 권역별 내 지역구 바꾸기 이거에 대해서 먼저 김건희 여사 쪽에서 권유를 했고 뭔가 지역에 맞추면 공약까지 제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폭발력이 있었던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좀 선후 관계가 나중에 좀 바뀌기는 했죠. 근데 처음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안달났기 때문에 본인이 좀 살기 위해서 개혁신당에 찾아갔다. 이거는 뭐 그냥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 주도권을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텔레그램도 명태균 씨가 한 거였고 심지어 명태균 씨 계속해서 이거는 약간 좀 애매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보기 어렵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뭘 믿고 뭘 제공하겠다고 그 거래를 시도한 거니까 이 거래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약하다라는 걸 이미 명 씨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그냥 움직여 준 건가? 뭐 본인은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측은지심이 발동해가지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막 김영선 전 의원가 너무 애틋해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 그래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래도 희생하겠다고 하는데 경선기회도 안 주고 이것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명태균 씨가 지금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얘기해 주신 이 정도의 위상과 파워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구명을 위해서 나서줄 합리적인 이유 어떤 본인이 이득되는 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김영선 전 의원을 뭔가 구제해주기 위해서 개혁신당과의 거래까지 명태균 씨가 생각을 해봤던 걸까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이것도 뭐 직접 당사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왜인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들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부터 세비도 받고 뭐하고 한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권력의 끈을 더 이상 그러니까 잃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뭔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다. 근데 그 일종의 얘기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였죠. 근데 그 얘기는 계속 일관되게 김영선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소통을 했다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아니, 꼭 그 소통과는 별개로. 근데 명태균 씨는 오히려 자신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텔레그램 대화했다고 주장하고 캡처본도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별개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금전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전에도 사기 전과로 이미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다시 정치자금법이든 뭔가 관련해가지고 같이 얽혀 들어가게 되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런 형사처벌적인 거를 뭔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구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신당과의 거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아니었습니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칠불사유 회동을 말씀처럼 본다면 2024년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네. 말씀에 맞다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2022년 말 정도에 좀 서로의 사이가 좀 멀어졌다라고 하는 분석들과 보도들이 있습니다. 뭐 관저 입주 시점을 예. 뭐 기점으로 해서 멀어졌다 이 이야기가 좀 돌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지금 다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 채널A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엘리자베스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22년 9월이라고죠. 예. 예. 사실 이것도 한참 소문이 있던 것인데 이걸 스스로 확인해줬다라고 전 좀 놀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갑작스러운 조문 취소 이제 지각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었던 상황인데 네. 뭐 천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그 당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여사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는 이유가 명태균 조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2022년 말 정도까지의 관계가 유지되다가 네.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이제 더 좀 취재해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여기서 그 지금 돌고 있는 풍설이 맞다면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있어요. 2024년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성립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이 끊어졌다고 만약에 본다면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앞세워서 총선 공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첫 보도에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 이게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갈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섞이다 보니까 서로가 유리한 지점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지금 공박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적어도 2022년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고 수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낸 바가 있기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당시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좀 은근히 지지했던 것은 그 당시 검사 출신이었던 인사 아니냐라는 식의 또 말도 있었었기 때문에 2024년에 이제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네. 아까 곽우신 기자 지적처럼 적어도 여사가 그 부분을 또 그 명태균 씨라고 하는 민간인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지위와 명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당연히 알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본인이 비밀로 간직해야 되는, 계속해서 자기는 끈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좀 오버된 액션들이나 그 플랜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실패한 공천 개입이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와 그렇게 돈독한 사이가 그 당시 그 시점에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정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또 지금 나온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라고 언론 보도를 탔던 거 보면 뭐 단수면 좋지. 김건희 여사가. 단수면 좋지. 근데 뭐 경선 이런 얘기 하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 2023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2022년 말에 사실상 소원해졌다라는 가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이건 방증이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것도 확인된 건 없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소홀하다라고 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그러니까요.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다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당시 부장 검사 출신이신데 여러 가지 무리를 하면서 공천 받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대검에서도 징계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했던 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뒷배가 뭐냐라는 말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픽 혹은 뭐 이제 한남동 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갈래가 있지 않았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5번인가 텔레그램 보냈는데 다 이제 일십이 돼가지고 기분이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9번 그 텔레그램을 했는데 한 번 응답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텔레그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9번 물어봤을 때 한 번 답했다는 건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기 5번 했는데 씹힌 거 이래서 나 상처받아서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누가 9번 보냈어. 근데 내가 한 번 그냥 단수가 낫지. 이거는 난 별로 너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 거야. 관계는 틀어졌는데 네. 하도 하도 연락이 오니까 마지못해서 한번 답을 준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다. 물론 그거 네, 가지고 네. 아무튼 좀 정리를 하면 조각조각에 파묻히다 보면 뭔가 미로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정말로 지금 조각을 보면은 일단 가설이 명태균 씨가 그냥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컨설턴트 정도로 어드바이스를 주는 수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조각들을 모아보면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신뢰의 근거와 신뢰를 할 수 있게 보증선 사람이 김영선 의원 정도로 그게 그 정도였던 신뢰를 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물음표가 실제에 부합되는 거라면 실체는 거의 밝혀진 게 없는 거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전혀 의외에 더 어떤 중량감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 그렇죠. 그림을 네, 완성을 시키 이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자력으로 이제 소개를 받고 어떤 신뢰를 얻는 데까지 성공한 이후부터는 또 자력으로서 물론 역할도 그럴 수 있었을 있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말을 하는 게 이제 그 선불, 그러니까 돈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소위 말한 정치 컨설턴트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서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마음에 들어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봐야 될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아까 이제 그 김은지 기자 했던 그 뉴스토마토 국장 칼럼 예. 거기에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공천 과정에서 어떤 개입한 저기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이것이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는 뒷배를 이용해서 개입을 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대리인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제3의 인물이 또 일정하게 역할을 해준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 네, 사실은 추정되는 인물이 있기는 한데 뭐 확인된 게 아니라서 실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저희끼리 돌고 있는 얘기 거론되는 인물은 몇 명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끝나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김대남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한번 시작부터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용산을 그만두고 나경원 캠프로 갔잖아요. 그럼 어떤 인연으로 나경원 캠프로 갔느냐부터 사실은 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제 특보 자격으로 이제 이제 나경원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나경원 캠프 관계자 한 두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한 분은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역할했던 분이고 한 분이 이제 외곽에서 도왔던 분인데 그 내부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은 김대남 씨는 애초에 내부 전략회의 자체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본인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지금 핵심은 결국에는 김대남 씨가 어떻게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알았지 한동훈 대표 관련 이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 김대남 씨가 미리부터 뭔가 오더를 받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캠프에 자기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자기가 캠프가 어느 정도 구성된 상황에서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김대한 특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쉽게 얘기하면 용산의 파견 성격이었다면 네. 오히려 회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 네, 네. 예. 오히려 역할이 주로 이제 외곽에서 뭐 선거운동을 조직하고 발로 뛰고 이런 쪽에 방점을 찍힌 특보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안에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뭔가 전략을 같이 짜고 이런 롤이 아예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에서 의심하거나 지적하는 것들이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좀 아쉽다라고. 근데 반면에 외곽에서 좀 좀 일을 도왔던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김대남 특보가 오게 된 것 자체가 사실 그때 그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용산이 여러 픽을 고려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원희룡이라는 카드가 쓰여지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카드만으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려우니 분산 투자를 한 거다. 나경원 쪽에도 뭔가 일 정도 기여를 한 거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내려오게 된 과정에서 뭔가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오고 나서도 상당히 좀 위세를 떨치더라. 그래서 좀 의아했다. 현장에서 보면서 저분 용산에서 어떻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지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나 이런 거 맞아서 별로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반된 이야기여가지고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사실 롤을 보게 되면은 뒤에 말씀드렸던 분은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외곽에서 발로 뛰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김대남 특보하고 좀 접점이 있었던 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 핵심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청천백서 특위로부터 뭔가 세워나와 가지고 미리 입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나경원 캠프의 어떤 중앙적인 위치에서 누군가가 공식으로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네. 일단 거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김 전 감사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김대남 전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접촉해본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평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좀 이해관계로서 움직이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강남구청장 선거도 도전한 바가 있고 또 용산을 갔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용인에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지금은 그렇죠. 또 나경원 캠프로 갔던 여러 가지 전적 안에서는 큰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서 네. 결국은 좀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용산의 오더이기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움직임이 크다. 예, 물론 이제 또 각자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또 나오는 서울의 소리 녹취록을 보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정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쉽게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이제 좀 그 문을 뗀 건데 자, 아까 그 장동혁 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자,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씨하고 통화를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하죠. 근데 그 전날인가요? MBN 토론이었나요? 11일이 그렇죠. 네, MBN 토론이 거기서 원희룡 원희룡, 후보가 예.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네, 맞아요. 네. 이미조사 얘기. 그러면 김대남 씨의 소스와 원희룡 후보의 소스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가 사실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같은 소스라는 게 친한 게 추정인 거예요. 확정을 하진 못하지만. 그리고 같은 소스라고 한다 그건 결국 용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총선백서 특위에서 용산으로 뭔가 세워나갔다고 한다면 그 루트 그 통로는 결국에는 아마도 뭐 조정은 위원장이거나 혹은 이제 그 뭐 저기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분이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일부 친한계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어쨌든 김대남 씨의 주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뭐 KBS 인터뷰에서 상당히 자세히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때 백선영이 좀 돌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김대남 네, 씨의 주장은. 네네네. 자기도 그걸 들어서 얘기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볼게요. 70억이라는 얘기는 여론조사 70억이라는 얘기는 이미 세계일보가 6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6월에 민주당이 74억인가 77억 쓰고 국민의힘 70억을 썼다는 총액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도를 이미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기사의 요지는 이렇게 여론조사에 다들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총액은 미리 알 수 있었다. 네. 근데 그거 중에 이미지 조사가 있던 건 미리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것도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에서 얘기가 나왔고 보도가 일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김대남 씨가 전혀 뒤에 다른 배경 없이 그런 조각들만 모아가지고 알 수도 있었겠죠. 다만 그 중에 이미지 조사가 2건이었고 이게 개인이 횡령한 거고 그 숫자가 상당하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직 보도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미 또 나온 얘기인데 여기 추정해가지고 좀 약간 부풀려가지고 얘기한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방어하고 있고 한쪽에서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 이제 김종혁 그 최고위원도 그렇고 우리 신전략계 부총장도 그렇고 특위 내에서도 일부 소위원장들만 공유를 하고 있던 내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새어 나간 거냐. 이건 루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김대남 씨의 어떤 논란의 핵심도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프레임을 마치 이제 김대남 씨가 감사직에 사퇴하고 이런 것들이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본질이 굉장히 더 크게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어제 이제 추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김대남 씨가 이제 이명수 기자에게 했던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위 말하는 십상시를 데리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들보다 더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용산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아주 이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는 뭐 그 한참 이제 선거 때 좀 논란이 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를 가까이서 수행한다라고 했던 사람으로서의 뭐 소위 말하는 동해 황 회장 아들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분은 또 나오네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딱 여사와 대통령과 네트워킹이 됐다는 게 아니라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는 지금 무언가를 다 하고 있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좀 그렇죠.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를 쳐내면 김대남 씨의 주장대로 그때 당 안팎에서 아름아름으로 뭐 이제 그 백서 내용이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고 자기도 그걸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별게 아닌 건이에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죠?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애당초 제기된 핵심의 의혹은 용산에서 내지 김건희 여사가 심지어 이 당무에까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핵심은 이거잖아요. 네. 바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파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스, 그러니까 그 김대남 씨가 이야기했던 정보의 소스가 뭐냐가 일단 먼저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통도에 따라서 서울의 소리까지 갔느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김대남 씨는 전에 들었다. 이런 거고 친한계 쪽에서는 용산이 어떻게 오더 때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의심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네. 근데 사실은 그때도 얘기 돌았던 거는 이미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지 조사 자체는 1,650만 원 쓴 건데 뭐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그 이제 매경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김대남 씨는 두 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라 복수 얘기. 근데 그 건 중에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져봤을 때는 내용이 안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그때 이제 회계 보고서 보게 되면은 선거 여론조사 트렌드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2,750만 원 쓴 게 있거든요. 근데 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좀 묘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당이 2천만 원 넘게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면서 트렌드 분석을 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된 게 없어요. 뭘 했는지 심지어 그 조사 업체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은 그 두 건을 완성시켜주는 퍼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보도도 안 나왔고 뭐 얘기도 안 나왔던 건데 백서 특이 주변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미 조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실제 총선 백서 완성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뭐 저기 김종혁 최고위원은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정말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그거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정보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일주일 휴가 갔다 와서 혹시 놓쳤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백서 지금 발간 공개됐나요?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고 맨날 곧 할 거라고 하는데 네. 곧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선거 끝나고는 바로 할 것처럼 하더니 그거 가지고 꽤 갈등이 있다가 네. 사실 이 방송에 고정으로 출연하시던 조정은 의원도 이제 저 요새 나올 때마다 이거 질문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했대요? 왜 안 했대요? 결국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이제 네. 그것이 상당 부분 미뤄지게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아니, 또 다른 국면에서 오히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소스가 뭐냐서 논란은 백서 공개하면 백서 내용 대조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조만간 근데 공개가 될 거라고 또 얘기를 다들 하셔가지고. 그 조만간이 도대체 몇 달째 조만간. 몇 달째 엊그제도 조만간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기다리고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백서. 네, 그때 총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이 총선에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자기 대선 나가려고 준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꽤 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왔던 짐작과 추정이 아니라 또 저런 걸 혹시라도 알고 있어서 저런 말을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요새 다시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용산의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경원 캠프에 합류했느냐. 그다음에 정보 소스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명태균 씨 뒤에 누구 있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나오기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실은 실체의 본질에는 아직도 다가가려면 멀었다. 이 얘기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네,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고 있는데 아직 뭔가 꼬리, 뭔가 가지 얘만 좀 나오고 있고 몸통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한번 개통을 잡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좀 작업이 됐는데 지금 쏟아지는 뉴스를 여기서 어떤 위치에 이 그 퍼즐 조각을 놓아야 되는지로 혹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뭘 취재해야 될지도 나왔네요. 그죠? 다음 주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저 이제 요새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제발 받아주십시오.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뭐 취재도 자기 본지에 쓸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아, 뭐 쓰는 거 여기 와서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예. 진짜? 아, 그럼요. 네. 이거 다 지금 방송 나가는 거 알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박제됐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